안녕하세요, 잡쇼광입니다. 현재 강달러 현상으로 전 세계가 물가 급등과 경기 침체 우려로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일본의 현재 상황이 곧 뭔가가 크게 터질 것 같은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일본의 초저금리 정책인 엔저가 부메랑으로 돌변하면서 최근 일본이 크나큰 수렁에 빠졌는데 심지어 베트남인들에게도 손절당하며 크게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언제 시한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일본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상반기 무역 적자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엔저의 영향으로 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유와 천연가스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는데 여기에 유례없는 엔저 현상까지 겹치면서 일본의 수입액이 크게 증가한 것인데요. 일본 재무성은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무역 적자가 11조 75억 엔, 우리 돈으로 약 105조 4,9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적자 규모는 비교 가능한 통계가 있는 1979년 이후 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무역 수지는 14개월째 적자를 이어나가는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일본은 올해 연간 기준으로 42년 만에 처음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일본 정부가 다시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한동안 고공행진하던 엔달러 환율이 지난달 24일 4인가량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이런 추측을 확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스즈키 수니치 일본 재무상도 외환시장에 개입했느냐는 질문에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대답을 회피했고, 니케이는 정부와 일본은행이 엔화 약세에 대응해 엔화 매수 개입을 했다는 관측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전날 21일에도 32년 만에 처음으로 달러당 150엔 선을 넘자 일본 정부는 개입 사실을 밝히진 않는 복면 개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인 미국과 일본 간 금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시장에서는 일본 정부의 개입이 단기적이고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전망은 곧 현실로 다가왔는데 최근 일본 금융시장에 위기와 불안감이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엔화의 하락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 가팔라, 날개 없는 추락이란 표현이 딱 맞아 떨어지는데요. 올해 초 달러당 110엔이었던 엔화 가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끄럼을 탔고 9월에는 달러당 140엔까지 밀려 2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즉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는 1달러 150엔이 무너지면서 일본 금융시장이 그야말로 소용돌이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행은 1000조엔 규모인 일본 국가부채의 절반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베 전 일본 총리도 공식 석상에서 법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는 일본은행을 정부의 자회사라고 표현하며 논란이 됐을 정도로 일본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아베의 발언대로 일본은행은 일본 정부의 최대 채권자로 일본은행은 올해 6월 사상 최대 규모인 16조 2천억 엔의 일본 국채를 매입했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일본은행의 국채 보유 비율은 50%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심할 때는 일본은행이 국채의 90%를 쓸어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일본은행이 국채를 쓸어담으면 국채 가격이 오르고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금리는 떨어지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거리낌 없이 새로 국채를 찍어냈던 것인데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국채가 빚인 만큼 부담이 없을 수 없으며 실제로 일본은 지금도 1년 예산의 25%를 국채 원리금을 갚는 데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초저금리가 계속된다는 전제로 세계적인 금리 상승 국면에서 일본도 언젠가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텐데 그때가 오면 빚 부담은 눈덩이가 되어 감당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언젠간 터질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일본 재무성과 일본은행이 엔화를 방어하기 위해 단 하루에만 무려 5조 5천억 엔, 약 53조 원을 투입했을 것이란 추측이 나왔습니다. 니케이 신문에 따르면 5조 5천억 엔은 민간 금융기관이 일본은행이 예치하고 있는 당좌예금의 잔고로 일반적으로 일본은행이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면 민간 금융기관의 당좌예금에 있던 엔화가 국고로 이동됩니다. 즉 일본 통화당국이 이번에도 대규모 복면 개입에 나선 것으로 보였지만 이 또한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약발은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최근 베트남인들도 일본을 손절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일본에게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베트남은 일본과 외교, 경제적으로 밀착하려는 액션을 급속도로 취해왔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됐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일본과 베트남은 경제적 협력 관계의 확대는 물론 중국의 팽창주의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는
정상 간의 공동 성명까지 채택하면서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취임 후 도쿄에서 처음 한 정상회담 상대도 베트남 총리였는데, 당시 일본 외무성은 산케이 신문에 일본에 있어 베트남은 광범위한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파트너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에서 일하던 베트남인들이 모두 탈주하는 현상이 벌어진 것인데요. 최근 일본 내 건설 현장을 지탱하던 베트남 노동자들은 일본에선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며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엔화가치 급락으로 인해 가뜩이나 심각한 인력난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것인데요. 일본 취업을 희망하는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건설 기술자 육성 강좌를 운영하는 일본 MP연구에 따르면 2019년 50명 모집엔 5배가 넘는 베트남인들이 응모했지만 올해 가을에는 신청자가 정원을 미달할 전망입니다. 일본과 베트남의 급여차가 줄면서 베트남인들에게 일본은 더 이상 고소득을 보장하는 매력적인 일터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최근 2년 동안 베트남 동대비 엔화의 가치는 20% 이상 하락했고, 일본의 외국인 건설 기술자 임금은 수년간 동결했지만 그 사이 베트남 임금은 10에서 20%나 올랐습니다. MP연구에는 임금 격차 축소로 일본의 지위가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는데, 실제로 일본 건설 기술자의 평균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베트남의 수준은 50에서 70 정도까지 올라 일본과 차이가 크게 줄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인들 사이에서는 일부 회사는 일본보다 베트남이 돈을 더 주는 곳이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따라서 현재는 베트남인들이 일본 취업을 극도로 외면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 결과 일본 내 기업들은 인력난에 신음하며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엔저 현상은 미래 산업을 책임질 반도체와 전기차 분야의 인재 쟁탈전에서도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을 추락시키고 있는데요. 연봉이 태국과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진 데다 기록적인 엔저까지 겹치면서 전문 인재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니케이에 따르면 올 들어 일본 기업들이 반도체와 전기차 관련 인재를 미국과 대만 등 경쟁 기업에 뺏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경쟁사들이 기존 연봉의 2배에 달하는 보수를 약속하며 첨단 인재를 빼가고 있기 때문으로, 특히 전기차 관련 전자부품을 개발하는 한 일본 기업은 최근 미국에서 채용한 3년차 엔지니어를 미국 기업에 뺏겼습니다. 미국 경쟁사는 이 엔지니어에게 기존 연봉의 1.5배에 달하는 15만 달러를 약속했다고 하는데요. 대만 반도체 기업들도 일본 기업의 인재를 2배 가까운 연봉으로 유혹하고 있는 중으로, TSMC는 요코하마 일본 법인에서 100명이 넘는 전문 인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장기 디플레이 영향으로 30년째 임금이 오르지 않는 일본의 급여는 태국과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졌는데요. 올해 미국 제조업체의 매니저급 직원의 연봉은 8% 늘었습니다. 이 사이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의 평균 연봉도 2자릿수를 증가했지만 일본 평균 연봉은 2%밖에 오르지 않으며 태국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여기에 엔화 가치가 3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앞으로 글로벌 인재들은 더욱더 일본 기업을 외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처럼 날이 갈수록 경제가 악화하자 최근 일본 정부는 종합경제대책에 29조엔, 하나로 280조 원을 웃도는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NHK에 따르면 앞서 일본 정부는 경제종합정책에 쓰일 예산 규모를 25조엔으로 제시했으나 30조엔에 육박하는 금액대까지 예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앞서 감세안을 발표한 영국이 통화와 채권에 대한 집단 투매 현상으로 골머리를 앓은 만큼 일본도 대규모 부양 정책으로 부작용을 겪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는데요. 실제로 리즈 트러스 전 총리가 9월에 감세안을 발표한 직후 영국의 2년물 국채금리는 연 4.6%를 돌파하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었습니다. 경제 혼란을 일으킨 책임을 지고 물러난 트러스 총리처럼 일본 기시다 총리도 이러한 선택으로 굴욕적인 사임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 일본 재계에서는 엔화 가치의 추가 하락을 예상하며 앞으로 엔달러 환율이 170엔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일본 국채금리의 상승에 따른 일본은행의 국채 매입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일본의 재정 부담이 커져 영국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 경제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으로 언제 시한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